안녕하세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해드리는 이매수의 꿈꾸는 책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도전에 관련된 책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면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왠지 거창한 거, 남들이 보기에도 그럴싸한 거, 그리고 우아하는 이런 것들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105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이 책에 담은 제목도 그냥 해입니다. 이 저자는요, 어떤 성격이냐면요, 게으른 탓에요,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요, 생각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다고 합니다. 저자 소개가 너무 재미있게 되어 있어서 저 역시도 이렇게 해서 그냥 했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도전과 모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105가지의 버킷리스트를 자신이 정해놓고요. 그걸 하나하나 이루는 과정이 이 책 안에 들어있는데요. 굉장히 쉬운 것부터 들어있습니다. 9번째는요, 식물 기르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식물 기르기가 어떻게 도전에 속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버킷리스트에 속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저자가요, 5년째 식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내가 식물을 잘 못 기른다면 이 식물 기르기를 통해서 어쩌면 위로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식물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버킷리스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요, 또 다른 버킷리스트는 마라톤 도전입니다. 저도 마라톤 도전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마라톤 도전이라는 것이 42.195를 꼭 도달해야지만 마라톤을 내가 버킷리스트에서 내가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자는요, 5km, 10km, 21km 결국 42.1km의 도전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30살 전에 1억 모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억 4천을 모았습니다. 그런데요, 비트코인으로 하루아침에 그 1억 4천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까지 이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또요, 일기 쓰기가 있습니다. 일기 쓰기가요, 4년째 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4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105번째인 버킷리스트 책 쓰기, 바로 그냥 해. 이 책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쩌면 작은 목표, 작은 도전들이요, 결국에는 나를 큰 도전으로 이끌어주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뒷부분은요, 어떤 부분도 있냐면 신혼여행으로 유명한 휴양지 가기가 있는데요. 몰디브를 우리가 굉장히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곳에 15일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75번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10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부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는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다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자는요, 학창시절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잘 못하고요, 게임 중독자에다가 찌질이었다고 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그 누구보다 간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게임 중독자에다가 찌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의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더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의욕이나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들이 다 풍족했다면 내가 과연 이런 도전을 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빈곤이 결핍이 가져다주는 어떤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결핍은 감추고 싶은 거, 결핍은 어쩌면 나에게는 없어졌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결핍은 나에게 선물이다.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도전하게 되고 나는 그 도전의 작은 도전을 통해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결핍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사회 초년생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저자가 이 버킷리스트 안에 뭐가 있냐면 유튜브 방송하기하고 블로그 운영하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진심 어린 밑에 응원의 댓글이라든지 응원 메시지에 그런 댓글 하나보다는 좋아요 10개, 20개가 자기에게는 더 와닿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연연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인맥 쌓기 전에 어쩌면 진정한 나다움을 쌓는다면, 내 매력을 쌓는다면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지 않아도 나에게 정말 좋은 인맥이 쌓이는 거잖아요. 좋아요 뭐 1000개 있고 2000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에너지, 나의 나다움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한다면 좋은 인맥은 자연스럽게 쌓인다고 합니다. 어쩌면 사회초년생들에게 이런 얘기는 꼭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를 바로 세웠을 때,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되었을 때 좋은 인맥이라는 건 형성이 되는 거지, 뭐 숫자로 절대 인맥이 평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회초년생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까지 여기에 들어있고요. 또 마지막은 제가 너무 재미있게 봤던 건데요. 제목이 바로 뭐냐면 14억의 유혹입니다. 1억 4천을 가지고 막 10배에 당장 오르는 비트코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빅토리아 사막을 횡단하는 꿈을 가지고 호주에 갔었는데요. 결국은 가지고 갔던 1억 4천도 모두 날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1억 4천을 날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1억 4천을 날린 후에 이 저자가 정말 힘들게 도전을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꿈입니다. 네, 그런 얘기가 안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 소개시켜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재미있게 봤던 만큼 여러분들도 그냥 해. 네, 재미있게 즐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군가의 실제의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 도전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책 자체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여행 갈 때 들고 가서 술술술 넘어가는 그런 공감 가는 책입니다. 네, 여러분 버킷리스트 많이 작성하시잖아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작은 부분, 정말 내가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그 버킷리스트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거창한 버킷리스트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버킷리스트가 정말 나의 꿈을 실현해주는 버킷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최지훈의 그냥 해였습니다.